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에서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대표 후보 기호 2번 김부겸 인사드립니다. 요 몇 년간 4월이면 늘 제주를 찾았습니다. 떨어지는 동백이 바로 4.3의 원혼 같았습니다. 차마 그 떨어진 꽃을 밟을까봐 조심조심 피해 걸었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에는 지금도 비설이라는 그 비극을 형상화한 그런 동상이 서 있습니다. 참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과거사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에 유족계분들과 자주 만나서 이 4.3 관련 법안 또 배보상 문제 매듭을 짓고자 했으나 저희들이 20대 국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 176석을 몰아준 국민의 뜻을 모아서 이번에는 반드시 4.3 특별법을 개정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총선 대승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한 지가 불과 석 달 전입니다. 그러나 최근 어떻습니까? 많은 여러 가지 지표는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는 국민들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실망감과 또 여러 가지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론조사는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비롯한 재보궐선거에서 현재 민주당이 다 어렵다 하는 그런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보수 언론은 그날부터 문 대통령 레임덕이 왔다 하고 흔들어댈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불과 11개월 이후에 이루어질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선 이후 불과 석 달 만에 치러질 지방선거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이 당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할까요? 저는 적어도 이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유 선장이 나 여기서 그만 좀 내릴래 이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당장 서울 대구에 이 당의 명운이 걸린 이 재보궐선거 누가 책임지고 치러내겠습니까? 적어도 당대표는 대권 후보자들이나 혹은 우리 당의 후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론과 보수 언론으로부터 오는 온갖 비난과 화살을 대신 맞아 주어야 합니다. 이누치 주누치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선 주자의 당대표가 임기 7개월에 거치게 되면 자기 지지율 관리도 해야 되니까 재보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이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 김부겸은 여러분들이 위임을 해주신다면 2년 임기의 당대표를 완벽히 수행해서 당대표가 되는 순간부터 재보선을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마침내 앞으로 2년 내에 치러질 큰 세 번의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이 정권을 성공시키고 민주당 정권의 재창출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의 재집권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바로 우리 당의 취약지구인 영남지역에서 득표를 올려야 가능합니다. 저 김부겸이가 당대표가 되어 영남지역에서의 우리 당의 지지율을 지금보다 10% 더 올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300만 표입니다. 그것이 정권 재창출의 확실한 그런 디딤돌이라는 걸 우리들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큰 소리를 칠 만한 게 대구에서 떨어질 선거에서도 저는 40% 이상을 늘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무엇을 호소하고 무엇을 몸부림치고 어떻게 미래의 꿈을 제시하는가 그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선거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30대 청년에 제도 정치권에 뛰어들어 김대중 총재님으로부터
정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4대 선거기획실장, 문재인 후보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장, 선거대책위원장을 큰 선거를 거치면서 제가 온몸으로 선거를 익혔습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저 김부겸이가 최선봉에 서서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의 선봉장 김부겸을 당대표로 뽑아주십시오. 이럴 때는 박수를 좀 크게 쳐주셔야 당의 미래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의원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는 오랜 꿈이 있습니다. 전국으로부터 골고루 사랑받는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꿈, 명실상부한 전국정당 민주당을 만드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저에게는 이제 새로운 꿈이 또 하나 더 생겼습니다. 바로 정말 이 시대 정신 양극화를 극복하는, 그래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드는 꿈입니다. 요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하신 한국형 뉴딜의 핵심은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등 이 땅에서 정말 쏠리고 몰리고 배고픈 국민들에게 희망의 싹스를 심어주는 데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온 힘을 다해서 한국형 뉴딜을 성공시켜서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책임국가 실현을 앞당기는 그런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의원 동지,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곳 제주도의 오랜 수건인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새로운 신산업의 꿈, 그리고 4.3 특별법의 통과,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 처벌을 받고 있는 우리 제주도민들에 대한 사면복권 등 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주도민들의 모든 주의를 끌고 있는 제2공항 문제, 제주도민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민주화의 주역이고 개혁의 주체이며 당의 중심입니다. 저 김부겸 자세를 낮추어서 여러 동지들과 함께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승리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민주당의 가치가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는 그런 멋진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연 김부겸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자는 국민과 함께 가는 두려움 없는 더불어민주당 기호 3번 박주민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기호 3번 박주민, 여러분들 앞에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2020년 7월, 지금 우리는 위기로 인한,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의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모든 것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정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국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그뿐인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새로운 의제를 발굴하여 국민들과
치열하게 토론하고 전환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까? 1932년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루스벨트는 57.4%의 높은 득표율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공화당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했던 민주당은 대공황이라는 경제 위기에 등 돌린 국민의 선택을 받아 예상 밖의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루즈벨트는 나라를 온전히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새로운 조치, 즉 뉴딜을 구호, 회복, 전환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힘차게 추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을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전환시켰습니다. 모든 이에게 용기를 심어준 이 실험, 그리고 미국의 황금 시대를 열었던 이 뉴딜은 루즈벨트가 혼자 한 것일까요? 대공황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사회적 약자들, 소외되었던 노동자 등을 민주당이 규합한 소위 뉴딜 연합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 후 민주당은 36년간 10번의 대선을 치러서 무려 7번을 승리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국민의 성공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 전환의 시대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이 90년 전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안정적 당관리나 자기 대선 준비를 넘어서 위기에 고통받는 국민을 구호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며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열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책무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176석이라는 거대한 규모의 정당으로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고통받는 국민 옆에 있어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열어야 합니다. 국민 속에서 해답과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환의 과정에서 잊혀진 사람이 없도록 다양한 가치를 풍부하게 소중하게 챙겨야 합니다. 당 정체기를 강화하고 사회적 의제 연석회의를 당에 구축하여 당과 국민이 소통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상시적으로 열겠습니다. 특히 부동산, 교육 등 쟁점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는 보다 전환의 시대에 맞는 해답을 찾기 위해 장기적 논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여기에 많은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의원들, 그리고 국민과 전문가의 생각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가치를 우리 당의 주류적 가치로 만들고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인 시민권을 갖도록 이 역시 상시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정책은 누가 대선 후보가 돼도 필승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준비하면서도 현재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4가지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도권에 편중된 물적, 인적 인프라를 분산시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공동화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행정 수도는 물론 사법기관 역시 지방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은 서울로 라고 외칩니다. 소위 명문대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개의 지역 거점 대학을 묶어서 매년 2.4조씩을 투자해서 수준을 높이고 이를 묶어서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만들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속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모두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것이고 또 같은 졸업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분산과 입시 유지의 교육도 개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이했던 독일은 청년에 투자함으로써 사회적 활기를 되찾아 그 위기를 돌파했습니다. 청년에게 더 많이 투자하고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는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안정 역시 빈틈없이 지키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이 말만 했지만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도입하겠습니다. 지지부진했던 공수처 설치 역시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민과 대화를 통해 힘을 얻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야당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국민이 만들어주신 176석의 힘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전환의 시대를 열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야당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발로 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것뿐입니다. 국민과 함께 두려움 없는 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2년 전 최고위원 선거 때 제주도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당원분들께서 저에게 4.3 배지를 달아주셨습니다. 그 이후 2년간 한 번도 이 배지를 제 옷깃에서 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죄송했습니다. 항상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답답함 풀어버리겠습니다. 제주 4.3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저희 모든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호 3번 박주민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다음 연설은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리더십. 지금 이낙연, 기호 1번 이낙연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기호 1번 이낙연입니다. 제주에 올 때면 저는 먼저 아픔을 느낍니다. 억울하게 희생되신 4.3 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람 시민 사라진다. 제주도민들의 기나긴 인고에 저는 늘 가슴이 아립니다. 그래도 용서하고 화해하려는 도민 여러분의 결의에 저는 아프도록 감동합니다. 저를 아들처럼 사랑해 주신 4.3 유족회장 양용애 선생님은 떠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또한 저는 제주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제2공항 문제는 도민 여러분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제주에서 의료자치가 구현되고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왜 당대표 선거에 나섰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어렵습니다. 국가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7개월 당대표를 하려 하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국민의 고통이 커집니다. 국가의 위기가 깊어집니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서 뒤뚱뒤뚱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거대 여당으로서 첫 정기국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낙연이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저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한 경험을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올해 1월까지 총리로 일하면서 지진, 산불, 태풍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메르스로 2015년에는 38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으셨지만 2018년에는 인명피해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조류독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의 겨울에는 3천만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지만 이제는 2년째 한 마리의 살처분도 없습니다. 지난해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세계가 주목할 만큼 빠르게 진정시켰습니다.
그런 성과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저에게 재난재해 대처 경험을 책으로 써보라고 권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총리를 마치고 저는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당에서 코로나19 국난 극복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도록 함께 노력했습니다. 경제 비상사태에 대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 이 위기의 극복에 앞장서겠습니다. 불꽃처럼 일하겠습니다. 그 기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일한다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기국회에서 경제를 회복하고 코로나19의 신산업을 육성할 경제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약자를 도우며 불평등을 완화할 사회입법을 촉진하겠습니다. 권력기관 혁신 등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한 국가 균형발전 등을 위한 정치 대화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렇게 쇄신하겠습니다. 필요한 일은 반드시 하는 책임정당으로 키우겠습니다. 일을 하면 성과를 내는 유능한 정당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노인, 여성, 청년, 그리고 저소득층 등 약자의 아픔에 민감하게 대처하는 감수성 높은 정당으로 성숙시키겠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미래 정당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후배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민주당의 역대 대통령을 모시며 정치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공천으로 국회의원을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 정치를 배웠습니다. 저는 대변인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저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사를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총리로 일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가 됐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은혜를 입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은혜를 헌신으로 보답하겠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청년 시절부터 노년까지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당원이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두고 사랑하셨던 그 민주당에 제가 헌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 기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 국난을 극복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돕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이루겠습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모든 것을 불태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